안녕하세요. 천리살롱입니다. 오랜만에 마르코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잠깐 제가 피드백이라는 정확한 뜻을 찾아봤는데, 학습자의 학습 행동에 대하여 교사가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일, 또는 진행된 행동이나 반응의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는 일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잘하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테리스 휴스턴이 쓴 사람을 끌어당기는 피드백 대화법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Let's Talk입니다. 결국 피드백도 대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한 대화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단 회사나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부부 또는 친구, 후배, 가족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데, 마르코님은 네. 피드백을 받거나 또는 주는 상황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좀 잘났다고 떠드는 편이기도 하고, 아, 그렇죠. 친구든 학생이든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피드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피드백은 소통하는 능력, 음, 소통해야 되니까, 그리고 음, 상대가 충분히 공감하고 내가 바른 길이라고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 음, 그게 피드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어, 맞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고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피드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의부터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대화의 최종 목적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위치를 과시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걸로 끝이 난다면 그건 실패한 피드백이 되는 거죠.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기본값이긴 하지만 그 하기 힘든 이야기를 유쾌하고 매력적으로 꺼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을 전달을 해야 하지만 상대가 절대로 화나지 않게, 속상하지 않게 이 말을 전달할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피드백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피드백을 해주는 주체도 빛나는 열매를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피드백은 실망스러운 잘못보다는 성공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것처럼 피드백이 많이 비춰지면 좋지 않은 피드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주고 좋은 길로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네. 피드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네, 네. 잘못된 실행으로 그르친 일이 있다면 그 일의 인과관계에만 빠져 있지 말고 잘잘못을 따져서 묻지도 말고 그 일로 무엇을 느끼고 미래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춰라. 그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수를 한 당사자는 이미 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 번은 언급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듣는 사람은 계속 지적당하는 느낌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쉽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살짝 흥분하게 되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주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일방통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즉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상대에게 더 나은 답을 일방적으로 제시만 해주는 거예요. 대화를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혼자 연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왜 웃으시죠? 또 나네. 또 나네. 아니죠. 말코님이 언제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한다라고 하면 야, 너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이라는 게 이러면서 또 일장 연설을 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이게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럼요. 이 얘기죠. 안 들리죠. 그런 얘기는 한 1분 지나면서부터는 안 들리죠.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피드백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방법을 그 자리에서 찾아보고 여러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피드백은 나와 상대 사이에 존재하는 뛰어난 답을 함께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함께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피드백이라는 게 어떤 조언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조언을 줄게 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은 피드백이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감사함에 대한 구체적인 진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표현은 상대가 하는 일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가치도 알아본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이야기들이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사한 마음을 오롯이 전달을 하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듣는 사람도 마음을 온전히 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코칭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먼저 상대와의 경계를 허물어줄 이야기가 필요한 거네. 그것이 맞습니다. 곧 고맙다, 감사함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뭘 감사하죠? 상대에게 밑도 끝도 없이 선배님 저 피드백 좀 해주시죠. 난 너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 잘 고마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르코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장 동료한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있죠. 그거를 있는데.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엇이든. 그리고 그 다음에 코칭은 상대방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상대의 어떤 점을 높이 샀는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지만 상대는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상대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본인의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갖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사하는 것은 칭찬과 긍정의 메시지를 준다 이거고, 그렇죠. 코칭은 변화와 개선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 평가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을 상대에게 선물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 코칭, 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코칭, 그리고 평가.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평가를 가장 먼저 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 처음부터 마음은 위축되고 이야기를 지적하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기분만 나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마르코님 항상 제가 상상 이상의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조금만 역동적인 부분이 가미되면 더없이 멋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소박한 천리살롱이잖아요. 네, 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시도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볼게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한데 네. 또 감사하게 들리는 말도 있는데 제가 초보적인 방법으로 여기저기 조합해서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칭찬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해봐라. 네 맘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거라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게 긍정적인 피드백이네요. 이게. 그렇게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피드백을 줄 때는 늘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딱 한 가지만 도와줄 수 있다면요.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런데 그 진정성이 표현이 되려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네. 현명한 사람은 상대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현명한 질문을 던지죠. 맞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대화를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바로 자신의 상사가 자기 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전달될 때 이루어지는 거겠죠. 좋은 피드백을 주려면 당신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야 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명확히 알려야 해요. 예를 들면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기어코 목표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진심으로 닿아야 하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나는 좋은 의도로 춤고랍시고 일장 연설을 떠들고 있는데 상대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나를 구박하지? 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네네. 그것이 좋은 의도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내용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거든요. 아니 그럼 내가 좋은 의도로 했지 너한테 무슨 나쁜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또 설왕설래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의도로 얘기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맞아요. 그 상황인 거죠. 그것이 사실은 능력인 거죠. 난 좋은 의도로 당신한테 전달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전달이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정말 좋은 의도로 당신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닿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얘기했던 거랑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맞아요. 감사함을 이야기해서 그 벽을 허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상대가 내가 너에게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상대는 조금 더 나에게 다가와서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다. 이 얘기인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당신에게 느꼈던 감정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감정을 네네네. 조언을 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 상대로부터 느꼈던 감정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알맹이가 마음 어딘가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떠올리면 명확한 단어와 문장은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느꼈던 감정은 고스란히 기억되고 있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어요.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설명할 때는 우리는 이것을 그 사람에게 내재된 속성, 한마디로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성향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설명할 때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가볍게 상황 탓을 해버리죠. 아니 나는 이 상황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래 라고 쉽게 얘기하죠. 그 정당성을 바로 부여하죠.
내 잘못을. 맞아. 타인과 내 자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상대편이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받을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 그랬니?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자주 듣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상황 탓이죠.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밀었잖아. 어? 엄마가 안 줬잖아. 이런 얘기들. 맞아요. 그래서 남 탓이나 상황 탓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도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대화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네.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책에는 관계적 듣기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관계적 듣기. 네, 쉽게 말해서 관계적 듣기는 상대의 관점과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 조망 수용이라고도 하거든요. 조망 수용. 네네. 상대의 관점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상대방한테 빙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망 수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을 한 후에 타인의 생각과 감정, 지식 등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감 행위로서의 듣기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계가 가장 힘든 단계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 옛날 사람들처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조망 수용을 하지 못하는 그렇죠. 대표적인 예네요. 맞아요. 나의 입장을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능력이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경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노력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오랜 시간 그 끈을 놓지 않고 연습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망 수용하고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배웠던 벽에 붙은 팔이랑은 좀 다른 모습이네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그러니까 것이 벽에 붙은 파리는 나를 다시 돌아보라라는 말인 것이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고 조망 수용은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온전히 그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마르코님이 어떤 기업의 직원이에요. 마르코님이 가장 원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어려운 질문이죠.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높아지게 만드는 것?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느낌을 가장 강렬하게 원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사실 언뜻 생각하면 사람들은 높은 연봉을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면밀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더 발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거든요. 자존감 향상을 더 가치 있고 즐거운 경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인 칭찬에 굶주려 있어서 의미 있는 발전을 칭찬해주고 피드백 대화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의 크나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회사의 CEO가 어떤 직원을 향해서 생각하기를 저 직원은 정말 칭찬할 만한 구석이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24시간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4시간을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칭찬할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CEO는 그런 상대의 칭찬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상대의 주변에서
칭찬을 발견할 때까지 되게 오래 머무르는 습관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상대를 한시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 한시적인 시간 안에서 저 사람을 칭찬할 게 없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반드시 칭찬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것 또한 피드백을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고.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 칭찬거리가 없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맞아요. 칭찬거리 하나도 없다 너는 이거는 정말 인격 모독일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죠. 상대편이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의 결과에서 잘한 점과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정말 와닿았던 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농담으로 건넨 말을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권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들 중에 하나를 경험한 거예요. 한마디로 권력자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볼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권력이 타인의 관점 수용 능력을 가로막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권력은 나의 입장을 항상 먼저 헤아리도록 만든대요. 국가적인 권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자 속해 있는 작은 사회에서 크고 작은 권력의 힘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위치가 점점 격상될 때마다 동시에 항상 고민해야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르코님과 저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서로 해줄 수 있고 언제든지 서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를 최대한 객관적 시선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권력이 높아졌다. 굉장히 뭐 요즘 뭐 대통령의 권력 그 정도의 권력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한 팀의 팀장, 부장 권력을 쥐어줬을 때 개인의 입장이 더 먼저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인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조망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심리적 대화는 인지 능력을 뚜렷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압박감에 눌린 상대는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코르티솔이 대량 분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길 바란다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능력을 발휘했던 시점을 정확히 일깨워 주어야 하는 거예요.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최고의 성과를 낼 기회가 아직 많이 있어요.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고 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요. 전에도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유능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최고의 성과를 내더군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번 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너무 멋있죠? 멋있네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번 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음번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당신을 정의할 거예요. 너무 멋있네요. 야,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이게 제 직장 상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인 게 이번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교훈 삼아 다음번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당신을 정의한다는 말은 평생 생각해야 되는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막상 현실에서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타이밍에 진심을 기반한 언어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죠. 결국 내가 피드백을 받는 입장이 됐을 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피드백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훈련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책을 통해 배움을 얻고 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마르코님께 의견을 물어보고 또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과정의 연속인데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을 지속하다 보면 또 과거의 나보다는 조금은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확인은 나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변화를 보고 확인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주인장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이 성장하셨어요. 25년을 넘게 봐서 아는데 네. 지금 정말 많이 성장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장을 안 하면 제가 정말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겠죠. 그러네. 그렇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고 누구나 자신의 약점에 대해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열심히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의 곁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뿐인 거죠. 네. 사람을 끌어당기는 피드백 대화법 책을 보면 69개의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하나하나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일 조금씩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화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부부나 연인,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9회니까 네. 저희가 이 정도로 같이 진행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한 2, 30회 정도가 나가면 네. 뭐 얼굴 까죠? 외모에 너무 자신이 있으시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르코님의 또 매력이 많이 발산이 되는 그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 첫 영상부터 마르코님과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리살롱은 올해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천리살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